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3월부터 금리 인상 가능할 것이다 라는 발언이 또 나와주면서 계속 금리 인상에 따른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나왔고요. 다만 22년도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 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라는 설명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첫 번째 금리 인상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상황 보고 할지 말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도 또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ISM에 따르면 12월 대부분 지수가 하락했지만 서비스업 성장세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설명이 나왔고, 다만 PCR 문제들이 인플레이션, 공급망 차질, 생산 제약,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보고가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상승한 부분이 좀 나왔고요. 수요 공급이 모두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벌써 작년이 되었죠. 네, 호주와 또 석탄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줌으로써 상당히 원활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저도 그 에너지 부분에 따른 요구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상당히 저도 좀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직접 체험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포스코나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국내 기업, 뭐 중소기업 가릴 거 없이 일단 전원을 에, 공급을 안 해줬어요. 그것도 통보 없이 그냥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저는 매우 놀랬습니다.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6.25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1.7%대 돌파한 가운데 12월 FOMC 의사록 결과 등 조기 긴축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89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매파적인 연준 스탠스에 따른 달러와 강세 압력에 하락하며 1800달러를 하회했다라는 내용과, 유가는 배럴당 79.46달러에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연료가 폭등으로 인한 시위가 벌어지면서 국가적 비상상태가 선언된 가운데 리비아 원유 생산 중단에 따른 공급 부족 우려로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나중에 자료 업데이트 해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65.1은 아니죠. 미국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캐나다 쪽도 좀 많이 올라왔고, 러시아 쪽도 좀 올라오는 형태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카자흐스탄이 생각보다 그렇게 과거 대비 좀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해시레이트의 변동폭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측면도 아무래도 이번에 인플레에 따른 영향성도 어느 정도 좀 제고를 해주고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될 것 같은데요. 왜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 당연히 인건비도 올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가격이 또 올라가면서 기초의 고정비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마진율 추이가 조금은 박해졌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채굴기 부분에 따른 그런 공급 추이도 생각보다 그렇게 원활하지도 못하는 추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문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까지 공급은 되어 가고는 있지만 그렇게 그 물량을 다 소화하기에는 조금은 힘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고정비 부분에 따른 부담률 추이로 인해서 생각 대비보다 인플레 영향으로 인한 측면으로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약간의
조금 더 고정비 때문에 비트코인을 좀 더 정리하는 그런 측면으로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게 되면 미 금융 플랫폼 스텔라 재단에서 2천만 USDC 부채를 조달을 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USDC 미국의 SVB 금융 산하 투자사인 파트너스 포 그로스에서 2천만 달러 부채를 조달을 했으며 높은 이자율로 자본 접근이 어려운 신흥국 중소기업들에게 낮은 이자율을 암호화폐 활용해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쪽 그룹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약간 갸우뚱해합니다. 네, 금리 인상을 올해 3번이나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걸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도 전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갤럭시 디지털 CEO가 비트코인 저점 3.8에서 4만 달러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다. 그게 누구냐? 노보그라츠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을 대략 예상을 하면서 수주 간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 같고,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은 우려하지 않는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뉴욕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담당 책임자를 고용한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분산원전 기술, 기타 파생 상품에 따른 연구와 부분에 따른 지원자를 좀 많이 고용을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져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게임스타 NFT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위한 부서 출범을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좀 만들어내야 게임스탑도 좀 주가의 부양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카카오 엔터도 인기 웹툰 나온 랩을 NFT로 발행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 면장면은 메인 작품으로 100개가 발행이 되며 개당 암호화폐 클레이 500코인으로 구매할 수 있다. 나온 랩 172화 전투 장면에 담은 서브 작품은 200개가 발행되며 개당 100클레이로 살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요새 웹툰을 잘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기가 좋으니까 팬덤으로 이렇게 한정판으로 팔면 무조건 다 팔릴 것 같긴 합니다. 또 이제 기사는 후행으로 뭐 이렇게 인기가 좋았다더라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직간접적으로 홍보는 또 잘 되겠죠. 그 다음으로 업비트 대표가 방탄 하이브와 미국에서 NFT 거래소를 좀 만들겠다라고 해서 물 들어올 때 적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새해 메시지로 오직 민생 NFT로 발행하겠다. 뭐 전액 다 기부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현행 법규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과연 있을지 그런 측면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SBI e스포츠 새 계약 선수 연봉 일부 XRP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져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탐욕 신호가 없는 비트코인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냐, 공포 및 탐욕 지수가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아케인 리서치는 공포 및 탐욕 지수는 한 달 반 넘게 탐욕의 신호를 보이지 않았다며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정서가 유례없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게임 기업 코나미가 NFT 경매 참가를 하기 위해서 1탄으로 인기 시리즈 악마성 드라큘라를 뭐 해서 조금 더 NFT 쪽으로 저기 가장 큰 형이 파이널 판타지인데 저기도 저렇게 나가네. 우리는 이쪽으로 일단 맛보기로 한번 해볼까? 이런 측면으로 저는 또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주식, 채권, 부동산 약세, 비트코인과 프라이버시 코인은 강세, 베리 실버트가 뭐 그런 의견을 또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폴리건, 가스비 급등의 뿔난 투자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 폭등하는 가스비와 데이터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용자들이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폴리곤 블록체인의 새로운 NFT 게임 선플라워 파머스 출시 이후 급격한 과부하로 인한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좀
먹기 나흘째까지 이어졌던 배경에 대한 또 기사거리가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 다 그냥 기사에서 그대로 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게 되면 그냥 FOMC 회의록 부분에 따른 매파적인 발언이 매우 셌다. 그래서 그 영향성과 그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인터넷도 폐쇄되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도 같이 영향을 좀 하면서 또 선물의 영향성이 좀 커졌다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이 이더리움 디파이 시장 지배력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확정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차기에 들어오는 애들이 그것을 좀 더 뺏어가지 않겠냐 라고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그 다음 후발주자의 코인을 좀 언급을 했던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글래스닷컴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자료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시세가 이제 반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총 청산 부분도 생각보다 꽤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의외로 하루치 부분을 보게 되면 롱배팅은 셌지만 오히려 내려갈 때 롱배팅은 셌지만 오히려 숏배팅은 그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또 그러하면서 좀 아이러니했던 거는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다. 아무래도 그렇게 막 흔들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저는 어차피 작년에도 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올해 정말 만만치 않게 수익 내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차피 여기에서 지금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까지 좀 봐야 되는 장기적인 싸움으로,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좀 본다고 하면 우리는 좀 선별적으로 이렇게 식별을 해 가면서 코인을 무엇을 살 것인지 좀 깊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거니와 그 다음에 나는 그런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 라고 하면 오로지 그냥 비트와 이더만 챙겨 먹어도 쏠쏠한 부분이 된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지금이 싸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채굴회사에 따른 형태가 되게 어차피 상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자금 운용 능력과 현금 흐름표 부분이 어느 정도 매끄럽게 나와주지 않으면 지금의 투자자들에게 대한 주식이 결코 매수세가 붙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정비를 좀 더 처리해 줄 알아야 하는 정도까지는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또 설날 시즌이 또 마지막 주에 또 걸쳐져 있는데 어차피 설날에 또 비슷한 시기 때 맞춰가지고 또 제가 방송을 또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설날 시즌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그 반등은 의미 없는 반등이다 라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공통점 벌써 4년 데이터 기반으로 보았을 때 그것도 그전 데이터는 왜 의미가 없냐면 거래량이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충족할 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4년치 평균치만 때려서 본다고 해도 거래량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법칙이 있는데요. 기본 뭐 이게 악재가 막 겹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기본 패턴입니다. 보게 되면은 새해 첫날 그리고 새해 마지막 날 그리고 뭐 성탄절 그리고 아시아 쪽에 있는 설날 추석 이런 부분은 기본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의 롱배팅만 잘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시세가 바뀌는 것처럼 모양새가 나오지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반대로 개미의 입장에서는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지만 기관의 입장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큰 손들의 입장은 그런 시점에서도 그렇게 있다가 보면은 만약에 결혼을 했던 자와 또
찾지 않았던 자도 나뉘어지게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가족 관계에 있었을 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좋겠지만 등짝을 쳐맞거나 아니면 아내한테 욕을 먹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욕을 많이 먹겠죠. 그래서 인간 취급을 아마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아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 확 줄어버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게 생각 대비보다 거래량이 만족한 정도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럴 때 베팅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라고 저는 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첫 금리 인상 하기 전 때까지는 뭐 작년에도 미리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저의 전략은 첫 금리 인상할 때 매집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좀 보고 아마 몇 번을 쪼개가지고 살 것인지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올해장은 그 누구보다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고 왜 그러냐? 인플레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고 그 인플레가 모든 전 세계에 영향을 다 끼치고 있다. 코인도 피해갈 수가 없다. 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그 영향으로 또 그게 코인과 별개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거 반대로 그 내용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고 그 중요시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를 좀 조각조각 맞춰가지고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더 조급하더라도 내 마음 좀 더 가라앉히면서 시장에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이때는 뭐니 뭐니 해도 저는 그러합니다. 시장이 이렇게까지 많이 흔들릴 때는 웬만하면 덩치 큰 녀석부터 싸게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사는 게 낫지 알트가 지금의 싸다 안 싸다에 따른 물음표가 일단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선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요 여기에서도 알트도 일정 이상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돌려놨던 디파이도 언제든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락업 해제 부분도 일부 어떤 지인분은 못 견딘다라고 해서 벌써 락업을 해제하고 벌써 그 돈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녹고 있죠. 그러니까 선택적 상황이긴 하지만 디파이 하는 것도 선택적 상황이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 지금 2018년도 때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또 필터링이 될 것이다. 그리고 3월달 되면 어차피 또 규제 가이드라인에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까지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왜냐면 규제 기간에 저렇게 고용자를 또 뽑아서 충원을 하려고 하는 스탠스를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을 좀 더 보완을 하고 규제를 좀 더 강하게 내비칠 것이고 그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아마 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물론 이거는 모두 다 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의 매우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스탠스는 만약에 바뀌게 되면 방송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중간마다 알트코인에 따라서 요런 테마에선 요런 코인 좀 괜찮을 것 같다 정도는 지금 시점에서 사라는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패턴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패턴에서 여러분은 어느 쪽 길을 갈 것이냐. 여기 이제 사람이 한 명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있으면 내가 1번의 길을 갈 거냐 2번의 길을 갈 것이냐라고 했죠. 근데 저는 1번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걸 어느 정도 채워놓은 뒤에 2번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번을 미친듯이 좋아하는 사람은 싸다라는 그 기준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쪼개서 더 분할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으로 가셔라. 그리고 테마는 절대 겹치지 않는 형태로 분류를 해서 알트코인을 접근을 하셔라. 뭐 요 정도까지만 조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러고요. 이번 주도 상당히 좀 힘겨운 부분이 되고 아마 1월 달에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거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미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체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게 대부분 미국인들의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LA 같은 쪽도 장난이 아니라고 해요. 네. 그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입장은 완벽하게 확고해지는 부분이고, 또 주관적인 측면으로 또 보았을 때는 어, 이 차트의 이동 평균선 자체가 이걸 거꾸로 보는 방법도 좀 좋은 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다시 가까워지게 되면 생각보다 별로 좋지 못하는 형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그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하면, 생각보다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 주어야 되냐면 이 정도가 여기에 한번 더 나와 주면서 크게 올려 주어야지만 약간의 현실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는 좀 어렵다. 그리고 시황적으로도 지금은 쉽지가 않는다. 그래도 너는 그러면 왜 이렇게 비판적이냐? 사는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제가 이 시장을 아예 접근하지 않는 형태로 루비니 교수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도 저는 매우 주관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돈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우 주관적으로 계속 의견을 달라고 하시니까 저도 매우 주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조회수 안 나와도 그냥 제 주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또 한번 나중에 시간 지난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해 주시겠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